그 아이들 시험 봤던 거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시험 봤는데 이제 1교시에 봤던 국어 시험 같은 경우가 지난 수능 때 화법과 작문 만점자 표준 점수가 130점,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를 100점을 맞았을 때 134점. 그래서 항상 이 시험이 요 통합형 수능을 친 다음부터는 언어와 매체 봤던 아이들이 같은 100점을 받아도 항상 점수가 이렇게 높게 나온 시험이죠.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은 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려는 경향성을 많이 띠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점수 차이가 한 3점 차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화법과 작문에서는 1등급을 받으려면 96점까지 이제 받아야 되는데 언어와 매체는 한 92점 정도. 그러니까 4점이 낮아도, 언어와 매체가 4점 정도가 낮아도 화법과 작문 애들 점수랑 같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불리가 존재하는 시험이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 뭐 요건 이제 확정 발표가 되면 점수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요 부분을 이제 잘 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독서 파트의 EBS 연계를 높이고 문학의 난도를 높여서 난이도를 좀 조절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번부터 푸는 학생들은 문제가 약간 좀 쉬웠던 게 아닌가, 지난번 그동안의 시험보다. 근데 이제 문학부터 풀던 아이들은 시험이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배치 순서는 독서 17문항, 문학 17문항 요 순서로 하고 선택 과목 뒤에 이제 배치한 요건 이제 계속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 요거는 정착이 됐습니다. 1, 2, 3번은 독서 이론을 고정 출제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죠. 이제 독서 17문항은 독서론 3번까지 내고 사회지문, 과학지문, 인문지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순으로 제시를 했고, 사회 영역에서 법이랑 경제가 아니라 이 공포서구 연구, 요게 이제 EBS 연계 지문으로 나왔고요. 과학에서는 고체축매, 인문에서는 설의 기능주의 반박. 요것도 이제 EBS 연계 지문으로 해서 EBS 연계율은 높아졌는데 독서 파트에서 이게 평소 잘 다루지 않던 제재라서 약간 좀 생경한 느낌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6번, 11번, 16번 요걸 좀 많이 틀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은 요 고전시가 수필, 갈래복합 요 지문, 갈래복합이라는 거는 종류가 다른 두 개의 지문을 묶어서 이제 내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자연과 속세의 대비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았다면 24번에서 실수할 확률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소설은 30번 문제가 어려웠고, 현대시 요 작품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아서 33번 해결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화작은 뭐 예년과 비슷하게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요. 언어 쪽에서는 23학년도 수능에 비해서 평이하지만 시간 표현 및 서술어 자릿수, 암기 문장을 복합적으로 물어봤던 37번 문제, 이걸 약간 좀 까다롭게 여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어 같은 경우는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금 작년 수능에서는 국어가 쉽게 나오고 수학이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요 체감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줬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국어를 쉽게 내던 걸 그냥 계속 쉽게 내고 수학을 더 쉽게 내진 않을 겁니다. 국어를 약간 어렵게 내고 수학을 기존처럼 가는 아마 패턴으로 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그럼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보시면 23학년도 수능에 만점자 표준 점수가 확통을 100점 받은 학생은 142점까지, 그러니까 대학에 제출하는 성적 142점까지 나오고, 미적분 100점 맞은 아이는 145점이 나왔었는데, 요번 6월달 모평에서는 143, 149점 요 정도.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서 3점 차이가 났고, 작년 6월 모의고사에서 4점 차이가 났는데, 지금 이제 6점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문과의 실력 내지는 문과의 점수 나오는 행태가 이과한테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아이들은 최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은 그냥 최상위를 가는데, 중상위권 갈 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건국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건국대를 쓰지 않고요. 정시에서 연세대나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에 문과를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과 애들 점수가 이게 같은 100점이 나와도 점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과 아이들을, 문과 아이들을 짓밟고 들어가는 이제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모평이랑 수능이 좀 비슷하게 나온 측면이 있다. 비슷하게 나왔다는 건 쉽게 나왔다는 게 아니라 작년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을 거다. 이제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원에서 15번 수열의 귀납적 정의, 요게 이제 킬러 문항으로 나왔는데, 이제 차분하게 수를 분리해가는 능력 향상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21번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해석 문제, 13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요게 중간 난도 문항으로 나왔고요. 수투에서는 극대국서 조건 활용 문제 22번 문제가 고난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적당한 난도, 중상 난도로 나왔고, 14번 속도 함수, 요게 이제 계산이 좀 복잡했고, 11번 함수의 극한, 요게 이제 도형에서의 극한값 구하는 문제로 계산이 적당히 이제 복잡했다. 계산이 적당히 복잡했다는 아무래도 그 교사들 입장이겠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적당히 복잡한 건 없습니다. 이제 항상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확통에서는 28번 중복순열, 29번 중복조합, 확률의 곱셈 정리 30번, 요게 이제 어려운 문제로 나왔는데, 수능 때는 이게 여러 단계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을 구하는 과정이 단순 계산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기출문제 반복 학습,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는 28번 대칭함수의 조건, 그 다음에 29번 많이 나오는 음함수 미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공부한 학생들한테는 요 음함수 미분이랑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 연습, 요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확통에서는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출문제 반복,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 음함수 미분, 그래프 개형 연습, 그 다음에 이제 기하 푼 학생들은 28, 29번, 30번. 요게 이제 기하적 의미를 해석해서 접근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로 구성이 됐는데, 앞으로는 요 벡터의 연산, 도형 관련 심화 공부, 요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이걸 갖고 학생들이랑 상의를 하면 이제 싸움이 나니까요. 그냥 전달만 좀 해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아직까지도 3월 달에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3월 달에 어땠냐면 1등급이 1.98% 나왔어요. 예, 3월 달 모의고사에서 1.98%. 그 다음에 4월 달에 4.97% 나왔는데, 요번에 6월 달에 1등급이 아마 작년 6월, 작년 수능 요 중간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2등급이 15, 16% 정도. 형태는 이제 기존 수능이랑 똑같이 이렇게 문항수가 나왔는데, 학생들이 혹시 30번 얘기를 하던가요? 네, 뭐 시험 얘기 자체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엄마들, 아빠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30번 어휘 문제가 기존에는 밑줄, 그래서 뭐 쓰임이 옳은 것은, 쓰임이 맞은 것은, 그런 문제가 났어요. 한 단어의 밑줄. 근데 네모형으로 나왔다는 건 뭐냐면 2개 단어를 주고 선택하는, 예, 그런 형태로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요게 2019학년도 9월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출제가 됐는데, 예, 그래서 여기서 좀 시간이 걸렸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이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요게 정답률이 아니라 오답률입니다. 지금 33번 빈칸 추론, 지금 시험 봤던 아이들 중에 73%가 틀린 것 같고, 34번 빈칸, 그 다음에 어휘 문제, 여기 30번 어휘 문제는 단독으로 나오는 어휘 문제고요. 여기 42번 어휘 문제는 작문 독해에 포함되어 있는 어휘 문제. 그 다음에 29번 어법, 예, 여기를 좀 많이 틀린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 영어를 갖고 하여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탐구라든지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요 영어 등급 따는 것보다는 조금 더 힘들 테니까 영어에서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90점 받아도 1등급, 99점 받아도 1등급이니까 이걸 너무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냥 효율적인 1등급, 뭐 91점, 92점 요 정도. 대신
91점, 92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 이게 89점 나와서 억울한 2등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억울한 등급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좀 잘 다져놔야 된다. 이렇게 좀 전달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탐이 약간 기존보다는 요 표준 점수가 좀 더 올라가는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저번 수능부터 과탐이 항상 표준 점수가 높고 사탐이 항상 낮았는데, 그러면 안 그래도 수학 미적분 점수가 높고 사탐이 낮아버리면 다 이과 애들이 문과로 침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탐의 난이도를 좀 올리고 있는 추세긴 한데, 이번에 생활과 윤리가 제일 어렵게 출제돼서 만점자 표준 점수가 50점 받았을 때 74점 나올 것 같고, 요 사회문화가 제일 쉬워서 67점이 나올 것 같은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뭐 생윤, 사문을 선택한다 그랬을 때 뭐 생윤은 잘 보는데 사문이 안 나오고 이렇게 언밸런스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빨리 좀 그 만회를 좀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과탐은 이 2과목 때문에 난립니다. 같은 50점 만점, 지금 생명과학 50점을 만점을 받았을 때 대학에 제출하는 표준 점수가 67점이 나오는데 지구과학 2는 같은 50점 받아서 86점이 나오니까 무려 19점, 뭐 거의 20점 차이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표준 점수로 더해버리거든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근데 5월달 모의고사에서는 화투, 생투, 지투 50점 만점 표준 점수가 몇 점 나온지 아세요? 100점 나왔습니다. 100점. 그래서 지금 자연계 아이들이, 그 문과 학생들도 아니 과탐 2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선택자 수가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서울대학교에서 2과목을 안 해도 된다라고 발표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과목으로 쏠리고 2과목이 이제 듬성듬성해지니까 다마진의 표준 점수가 이렇게 막 뛰는. 근데 이게 수능 때까지 연속이 될지 아니면 그냥 5월, 6월에만 반짝하는 현상일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공부 분량이 많다 보니까 1과목만 했던 애들이 그냥 과감하게 도전하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이게.